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는 주식 딱 두 개 알려드립니다.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이 열심히 바닥에서 사는 종목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왜 사고 있으며 이 기업을 왜 어떤 이유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 유튜브가 좀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무료로 정리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딴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는 주식 딱 두 개입니다. 일단 이번에 폭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한다면 이틀 만에 반대 매매가 8천억이 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반대 매매 8천억 사상 최대 규모 곡소리 퍼지는 증권가입니다. 반대 매매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너무 주식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야, 그 돈 다 잃는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다 팔아. 그 다음에 돈 다시 갚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인 거죠. 너 내일 판다. 그러니까 내일 팔아서 갚자. 이걸 강제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반대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이 5,25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정도가 강제로 매도가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팔고 싶지 않았는데, 난 매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종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강제로 매도가 청산이 나간 거죠. 지난 18일에도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이 2,76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틀 연속으로 합치면은 거의 8천억에 가까운 반대매매가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20일까지 친다면은 사실상 알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1위와 2위 규모입니다. 그 뜻은 뭐냐? 2006년에 집계를 했다라는 거는 2007년, 8년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었고요. 2011년도 신용강등 사태를 겪었을 거고요. 그다음 2018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중무역 전쟁, 2020년도 코로나19 급락 이 모든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3년도 지금 현재 10월 18일, 19일 이틀 반대 매매가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최근 증시가 좀 힘들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4분기 동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제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이 급락이 좀 강하게 이뤄졌던 10월, 11월, 12월 이뤄진 반대 매매 8,369억 원 규모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4분기에 반대 매매를 다 채워놓은 거죠. 그 정도로 좀 임팩트가 큰 이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미수금도 1조 14억 원까지 치솟았고요. 1조 원을 넘어선 건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여기 아셔야 될 거는 돈을 왜 빌리겠습니까? 사실상 있는 돈은 이미 다 넣었고 지금 너무 빠지다 보니까 평단가를 낮추려고 넣었거나 아니면은 사실상 지금이 기회다 또는 지금이 저점이다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샀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항상 저점이 나왔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미수금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 그 반면에 또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정말 이 임팩트가 큰 상황인데
이 반대매매 규모가 뭐 얼마나 큰 거야라고 하길래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반대매매 추이고요. 사실상 그래도 10월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버텼어요.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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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반대매매 물량을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18일에 거의 5배 수준으로 2,768억 원으로 치솟더니 갑자기 19일 날 10배 수준으로 5,257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밤에 반대 매매를 버티고 있었는데 이틀 만에 그 버티던 게 한 방에 터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증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외국인이 열심히 이 반대 매매가 터지는 와중에 바닥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업 두 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근데 이 그 두 개의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업으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두 개가 뭐냐? 이 반대 매매가 8천억씩이나 터지는 시장에서 바닥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기업이 아시겠지만 바로 삼성전자와 LG이노텍입니다. 최근에 좀 저가를 깨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매수를 정말 연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루 정도 매도가 나갔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왜? 너무나도 많은 물량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는 관계가 없고요. 사실상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서 순매수가 연달아 4일 연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솔직히 외국인이 연속해서 사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가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전망이 비슷하고 분위기 흐름이 비슷한 기업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이었다. 그럼 궁금한 거. 왜 외국인들은 뭐 이 두 개의 종목을 담았을까요? 왜 외국인들은 폭락에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을 담았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담은 이유 또는 앞으로 어떤 것 때문에 외국인 담았을까를 전망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먼저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이매진 인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XR 신사업 가속화 이매진 인수 절차 마무리를 지은 상태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국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이매진의 인수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한 5월쯤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한 6개월에서 한 5개월쯤 됐다. 그래서 한 반년 만에 지금 최종적으로 인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확장 현실 XR, 혼합 현실 MR과 관련한 신사업도 한층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XR, MR이 뭡니까? AR, VR, 바로 증강현실과 그다음에 가상현실을 합친 기술력에 대한 미래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AR이 뭐다? 현실에 가상이 있는 게 AR, VR이 뭐라 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가상인 게 VR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가상 속에 가상이 있거나 현실 속에 가상까지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걸 우리는 AR 그리고 이 VR, XR, M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매지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으로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 항공기 헬멧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레도스 제조에 필요한 핵심 공정 기술과 원천 특허를 보유한 이매진과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XR 신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매진을 인수했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매진인가요? 굳이 이매진을 인수할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기업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진을 왜 인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매진 인수 이유입니다. 일단 이매진 같은 경우는 약 23년 동안 XR 기기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개발한 업체고요. 초고해상도 올레도스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올레도스 공정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요? 올레도스는
같은 크기의 OLED보다 화소수가 8배 정도 많아 4세대 XR 기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화질이 좋다는 소리예요. 화질이 8배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야 되나요? 우리가 헤드셋을 꼈을 때 XR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AR, VR이 나왔을 때 왜 화질이 좋아야 됩니까? XR 기기는 눈과 디스플레이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어떻게 돼요? 한 요 정도 거리예요. 좀 더 가깝거나 그러니까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화면 품질이 낮으면 어지러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초고화질이 구현이 필수고요.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단편적인 얘기고 더불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XR 기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안 될 정도는 돼야 상용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이랑 구분되면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자주 쓸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구분이 안 되려면 거기 안에 있는 가상 현실들이 다 화질이 좋아야 지금 내 눈에 보는 것과 가상에 보는 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 핵심 공정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매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매진이 보유한 RGB 올레도스 기술을 이용해 패널을 만들면 고저온과 진동을 견디는 데 탁월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성능이 우수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날씨가 춥든 덥든 또는 밖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항공용 헬멧이나 정말 이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XR, VR, AR 헤드셋을 써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어떻게 보면은 이 내구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인수한 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XR 시장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XR 시장이 지금 중요한가요? 그거는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삼성 디스플레이가 XR에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인수 마무리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표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렉스 미러 프로라고 상표권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청에 플렉스 미러 프로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XR 시장 선점을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매진 인수하면서 상표권까지 등록하고 있다. 이 누가 봐도 심상치가 않죠. 이번 출원한 플렉스 미러 프로 상표권은 가상현실 체험용 헤드셋, 3D 안경, 가상현실용 고글 등을 포함한 상품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XR 기기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OLED와 LED를 모두 개발 중이고요. 개발하기 위해서 이매진을 인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냐? 시장 자체가 단기간에 커진다라는 거예요. AR, VR 디스플레이 시장이 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7천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3년에서 4년 이내에 얼마? 9조 7천억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6년 만에 몇 배? 10배 이상, 거의 15배 가까이 성장한 게 지금 이 AR, VR, XR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순매수가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반도체와 연관이 이어질 수 있는 XR 헤드셋까지도 전망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오케이. LG 이노텍은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애플 반값 비전 프로입니다. 뭐냐면은 비전 프로인데 반값이다 이런 소리죠. 애플 반값 비전 프로 내놓나 최대 2,500달러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공간형 컴퓨터라고 부르는 차세대 제품 비전 프로의 보급용 버전을 구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프로가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MR 헤드셋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가상에 보이는 화면에서 인터넷, 컴퓨터, 디자인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런 화면이 없고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이 헤드셋 안에서 게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 비전 프로가 좀 비쌉니다.
얼마냐면은 한 3,500달러쯤 돼요. 3,500달러면 얼마입니까? 하나로 얘기했을 때는 한 480만 원, 47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300만 원짜리 살래? 아니면 비전 프로 470만 원짜리 살래? 그럼 당연히 컴퓨터 300만 원짜리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비싸다. 470만 원, 80만 원까지 헤드셋을 살까? 물론 컴퓨터라고 하지만 익숙치 않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반값으로 해줄게. 애플이 내부적으로 1,500달러에서 2,500달러대의 비전 프로를 개발 중이다. 현재 가격은 얼마? 약 470만 원 정도인데 절반 딱 까서 한 갤럭시 정도 200만 원에 우리가 출시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거부감을 덜 가지고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전 프로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혼합현실 MR 헤드셋으로 머리에 쓰는 컴퓨터로 내년 초 언제 2024년에 정식적으로 출시할 계획이고요. 그 출시를 하고 나서 반값 헤드셋도 바로 이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XR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 좀 개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 헤드셋 안에서는 앞에서 콘텐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는 눈동자와 손과 목소리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인식하고요. 그다음 아이 트래킹, 내 눈을 인식합니다. 그걸 이제 우린 비전 프로라 부르고요. 그 비전 프로가 내년 초에 공개가 되고 반값 비전 프로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랑 LG 이노텍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할 수 있어요. 상관이 있더라. 비전 프로와 LG 이노텍입니다. 비전 프로 센싱 모듈 공급하는 LG 이노텍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프로의 중요한 기술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LG 이노텍이 애플의 MR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에 TOF 비행 시간 측정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로 주목됐습니다. 아니 비행 시간 측정 TOF가 뭔가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해요. TOF는 피사체를 향한 쏜 광원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으로 심도를 계산하는 3D 인식 기술로 거리, 공간을 함께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헤드셋을 씀으로써 주변에 벽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가까이 있고, 이거를 광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헤드셋을 쓴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화면으로 봅니다, 앞을. 그러면 이거만큼이나 중요한 기술력이 없다. 근데 이 기술력 공급하는 게 누구다? LG 이노텍이다. 통상 VR, AR, 메타버스 기기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상에서 자 증강현실이 있다 했죠. MR은 증강현실이 뭐예요? 현실인데 가상이 붙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냥 누워 있다가 헤드셋을 쓰고 있다가 유튜브를 켭니다. 유튜브를 눈앞에서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앞에 벽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가상이니까 붙여놔요. 근데 붙여놓으려면 내가 지금 이 헤드셋과 이 벽의 거리가 어디 있는지 공간이 어디 있는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 광원을 쏴서 거리와 이 위치를 체크하는 게 바로 TOF 센싱 모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잡아서 화면에다가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증강현실에서는. 그래서 2024년 이후 애플이 AR 글라스를 출시한다면 LG 이노텍은 3D 모듈과 SL 3D 모듈 모두 공급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이 보다 AR 글라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에 비전 프로 출시되고요. 거기에 반값 비전 프로, 그 다음에 AR 글라스까지 출시가 되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핵심 기술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들어가면 보다 충분히 이슈가 되고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LG 이노텍과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유가 뭐냐? 외국인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 XR, MR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왜? MR 전쟁이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쟁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이 내년 초에 나와요. 이미 올해 말에 나온 것도 있고요. MR 기기 시장 판 커집니다. 메타 퀘스트 3가 이번에 출시가 됐고 애플, 삼성도 참전합니다. 일단 애플은 말씀드렸죠. 내년 초에 비전 프로가 나오고 그다음 반값 비전 프로, AR 클래스 연속으로 이어나온다 말씀드렸는데 메타가 최신형 MR 기기 메타 퀘스트 3를 10일에 글로벌 공식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좀 그래도 그나마 싼 가격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출시를 했고요. 애플과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MR 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면서 시장이 내년 초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에 전부 다 출시거든요. 일단은 메타캐스트가 먼저 한 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등 1차 출시국을 대상으로 퀘스트 3를 공식 출시했고 한국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4분기에 이번에 이 메타를 시작으로 해서 이 MR 헤드셋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내년 초에 누구? 애플 그리고 삼성도 퀄컴 구글과 동맹을 맺고 퀄컴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구글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OS, 삼성이 기기 그 자체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헤드셋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내년 상반기, 그 다음에 애플도 내년 초, 그리고 메타캐스트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 진짜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MR, XR 헤드셋에 대한 전쟁이 시작될 수 있고 기대감이 커지겠구나.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LG노텍을 바닥에서 주워 담았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을 관심 갖는 것도 맞아요. 왜? 삼성전자 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관심 갖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로 이 두 개의 수혜받을 수 있는 XR 관련주도 관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종목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고요. 코세스가 이제 삼성 XR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2000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운텍도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요. 선익 시스템도 VR, AR 중심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LG 이노텍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종목은 방금 전에 얘기한 삼성전자, LG 이노텍과 같이 MR, XR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니까 같이 정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고요. 외국인이 왜 쓸어 담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 AI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네, 이거 무료로 제가 나눠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그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고요.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 시작 전에 정리해드리니까 매일매일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